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인근에서 두 차례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이번 테러를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 시간으로 26일 밤 수도 카불의 국제공항 인근에서 두 차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공항 출입로 가운데 하나인 에비 게이트에서 첫 번째 폭발이, 이후 미국인들이 대피를 위해 집결하는 베런 호텔에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측은 이번 폭발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60명이 사망하고 10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또한 이번 테러로 미군 1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attack on the Abbey Gate was followed by a number of ISIS gunmen who opened fire on civilians and military forces. At this time, we know that 12 U.S. service members have been killed in the attack. 두 차례 폭발 이후 카불 응급병원에는 부상자 60여 명이 후송됐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이른바 IS는 이번 폭탄 공격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미국 국방부도 IS를 이번 테러의 배후라고 지목했습니다. 폭탄 테러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엔 또한 이번 테러를 규탄하며 오는 30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아프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irst of all, I'd like to express in the strongest possible way my total condemnation about the horrific terrorist attack in Kabul. 아프간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 타스 통신은 카불 공항 인근에서 세 번째 폭발이 발생했다고 속보를 전했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은교 특파원, 미군 사상자도 나왔는데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국방부가 브리핑을 열고 이번 두 차례 공격 모두 IS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으로 미군 1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IS의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국은 그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인과 또 미국을 도운 아프간인들을 대피시키는 임무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Despite this attack, we are continuing the mission. The evacuation at best speed. 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폭탄 테러로 인한 전사자와 부상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현재 수행 중인 임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도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곧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이번 폭탄 테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당초 한국 시간으로 6시쯤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IS의 폭탄 테러를 규탄하고 향후 대피 작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폭탄 테러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이번 공격과 관련해서 대처 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폭발이 발생한 직후에 백악관 상황실로 이동해서 브리핑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총리와의 백악관 면담 등 공식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현지 상황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인 입지도 좀 위축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지난 14일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한 뒤부터 나왔습니다. 아프간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카불 공항에 몰려들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면서 미국이 탈레반을 과소평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요. 또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이 정한 철수 시한 내에 대피가 완료되기 어려우니까 시한을 연장하라고 압박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군 시한을 불과 닷새 앞두고 대형 폭탄 테러로 미군 사상자까지 발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력에 대한 미국 안팎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번 테러가 IS 소행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미군 철수 이후에 IS의 테러가 더욱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 대책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보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과 가족 378명이 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 기적을 뜻하는 미라클 작전 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4분, 아프간인 378명을 태운 군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 땅을 밟은 이들의 얼굴에선 긴장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절반가량이 10세 이하 어린이들입니다. 이들은 곧바로 코로나19 1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보안 점검을 좀 받다 보니까 좀 출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신생아들도 있는데요. 크게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가 카불로 떠난 건 지난 23일. 하지만 스스로 공항에 도착한 사람은 26명뿐이었습니다. 공항 입구에 몰린 2만여 명을 뚫고 들어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급히 버스 6대를 구했고 공항 진입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틀간 공항 인근에서 대상자들을 찾아 집결시켰고 미군의 협조를 얻어 탈레반군의 검문을 뚫었습니다. 작전 사흘째인 그제 새벽 391명 모두 카불 공항 진입이 완료됐고 혹시 모를 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공군 수송기 C-132대가 카불과 이슬라마바드를 오가며 이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어제 새벽 5시 밤샘 수속 절차를 거친 뒤 파키스탄을 떠나 11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었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정말 그 위기 순간을 잘 극복을 하고. 미라클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대기 중이던 13명도 오늘 오후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가로 한국행을 희망하는 아프간 협력자들 역시 앞으로 국내 이송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방역 당국이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68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 52명 줄었습니다. 자정까지 추가된 환자를 더하면 오늘 신규 환자는 1,8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67명, 경기 456명, 인천 94명 등 수도권이 1,117명으로 66.4%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확진자 폭증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50일 넘게 하루 환자 수가 4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위중증 환자는 425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었고 그에 따라 사망자 숫자도 이번 주부터 올라갈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은 전망했습니다. 고강도 거리 두기로 인한 피로감 등으로 방역 체계를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은 90% 이상, 일반 성인은 8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10월 말까지 끌어올리고 의료 대응 체계를 좀 더 체계화시키는 그런 준비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의 특별 방역 대책은 이동량과 백신 접종률 등을 감안해 오는 31일 이전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작년 0.5%까지 내려갔던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습니다. 금리를 더 올릴 것이란 뜻도 내비쳤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봄, 한국은행은 1.25%이던 기준금리를 두 번에 걸쳐 0.5%로 확 내렸습니다.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자 긴급 처방을 내린 겁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다시 0.75%로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린 건 우선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7월부터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됐지만 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았고 수출은 작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4%로 유지했습니다. 반면 초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은 커졌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금융 불균형입니다. 시중에 풀린 엄청난 돈이 꼭 필요한 실물 경제로 가지 않고 금융시장으로 쏠렸습니다.
그 결과 가계빚은 1,800조 원을 넘었고 집값은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거품 우려가 커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차입에 의한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 이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금융 불균형 누적을 완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첫 발을 띈 거죠. 물가도 문제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넉 달 연속 2%를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월보다 높여 2.1%로 잡았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개선에 맞춰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